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영어 유치원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무료 웨비너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랑 또 스테파니 선생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스테파니 선생님 인트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Hi, I'm Stephanie.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저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인사드립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음악 교육을 전공하고,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영어 크리에이터 스테파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스테파니 선생님께서 저랑 굉장히 그 살아온 길이 다르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perspectives도 굉장히 달라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 시너지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좀 내주십사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아마 제 채널에 많이 오시는 분들 그리고 저의 뭐 어떤 그 교육 서비스나 이런 것들 활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이 아이 영어 교육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스테파니 선생님께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실 거고요. 한 20분 정도 해주시고 제가 또 이어받아서 제가 준비한 거 한 20분 정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가 미리 받은 질문지 가지고 Q&A 주어진 시간까지 좀 진행을 해본 다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So, 스테판 선생님께서 이제 take over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 이제 공유 화면을 해도 될까요? 네. 네. 우선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황금 같은 이제 토요일 주말 육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동안 눈이 되게 많이 왔는데 출퇴근길도 힘드셨을 거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랑 눈오리 이거 만들어 주시냐고 진짜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썰매 하루 종일 그리고 그거 쿠팡에서 파는 그 3,000원짜리 오리 그거 한 수백 마리 만든 느낌인데 네. 우리가 이제 아기들을 키우다 보면 어 힘든 점도 많지만 이제 좋은 점도 많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좋은 얘기를 들어 드리려고 영어 교육에 대한 이제 제 생각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정말 직접 겪었었던 그런 점을 여러분들과 힘든 점을 공유해 보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요. 주변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거 왜 다음으로 안 넘어가지? "선생님, 선생님은" 이제 저희 아이 이름을 감자라고 할게요. 그러면 감자 어머님, 감자 어머님은 영어도 잘하시는데 영희 보내실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따로 어떻게 뭐 영어 공부해 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 약간 놀이터 가거나 아니면 문생 가거나 하면 저한테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 최대한 많이 해 드리려고 합니다. 10년 전에 제가 이 영어 유치원 일을 했었을 때와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자면요. 오히려 요즘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 너무 정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했다. 이 친구는 이렇게 했다.' 이게 다 맞는 정보인지 우리 아이한테 맞을 정보인지 솔직히 에바이에거든요. 근데 옆집에서 영유 보냈는데 영어를 너무 유창하게 잘한대." 하면 팔랑팔랑 '나도 해야 되나? 우리 애도 보내야 되나? 뒤처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 저도 우선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 순유치원을 보내야 될지 아니면 공립유치원을 보내야 될지 사립유치원을 보내야 될지 아니면 요즘 공동육아도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유치원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저번 달이죠. 이제 유치원을 입학 신청을 하는데 이제 또 달라졌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태훈 쌤? 이제 그냥 신청하는 게 아니라 우선 입학을 하고 1 지망, 2 지망, 3 지망을 한 다음에 우선 그 입학 신청에 만약에 안 되면 또 일반 전형으로 갈아타야 되고 정말 복잡해졌어요, 이 프로세스가. 저도 그래서
교육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여러분은 오죽 더 답답하셨을까요? 자,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제 제가 영유 원어민 강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보낼 경제적인 여건도 되는데 저는 아예 영어 유치원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죠. 쌤은 영어를 잘하시니까 당연히 집에서 해주실 수 있으니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영어를 1도 못했다고 해도 저는 영어 유치원에 안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제가 현장에서 직접 느꼈었던 현실적인 이유를 솔직하게 다 말해드릴 거예요. 네. 여기 보이시면 여기 저희 이번 할로윈이었어요. 저는 루이지고 이제 아기는 마리오였는데 선생님, 네. 그 죄송한데 말씀 중에 이거 슬라이드쇼가 지금 잘 안 되나? 네, 지금 실시간으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음, 혹시 그래요? 모니터가 여러 개인가요? 네, 잠시만요. 아, 어떤 게 보여요, 그러면 지금? 지금 편집할 때, 프레젠테이션 편집할 때 아, 화면이 그래요? 보이거든요. 잠시만요. 이거를 아마 제가 화면이 여러 개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모니터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공유 음, 중지를 다시 해볼게요. 네. 아, 요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어, 보이실까요? 네. 아, 아, 오케이. 그럼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보셨나 보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보일게요. 여기는 제가 루이지고. No! No! 어미, 유진아, 이제 자야지. 유진아, 잘 자, 잘 자. 죄송합니다. BBC 모먼이네요. Yes, BBC 모먼트였나 해봐요. Oh my gosh. Anyways. 네, 정신이 없네요. 자, 요거는 저희 할로윈 때 제가 이제 루이지로 했었고, 여기 감자는 마리오로 해서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아니고 놀이터에 나왔었던 친구들한테 트릭 or 트리트 했었던 그런 사진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영어 유치원에 강사였었을 때인데, 참 어렵네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영어 유치원의 장점. 우선 너무 많죠. 원래는 이렇게 한 분 한 분한테 장점을 듣고 싶었었는데 이제 시간상 그냥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우선은 너무 명확하죠. 너무 명확하고 너무나 큰 장점이에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는 또 나중에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덜하다는 거. 그리고 영어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정말 좋은 장점이 많지만 우리 아이한테는 영어 유치원이 정답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 잠시만요. 자, 이제는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제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그냥 영어 유치원의 단점, 그거는 솔직히 알아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의 생각, 저의 주관입니다. 강사의 퀄리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강사의 퀄리티. 자, 영어 유치원은 영어 학원입니다. 그래서 영어 유치원 원어민 강사들은 유아 전공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국제학교 빼고 여태까지 저는 단 한 명도 보질 못했습니다. 네. 뭐 계시겠지만 정말 소수라는 것. 그냥 대부분 영어를 할 줄 아는 외국인입니다. 전공과 상관없이 그냥 4년제 뭐 아님 전문대 대학 그 학위만 이제 있으면 원어민이 이제 그 미국에서 영미권에서 거주했었던 경험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그 자체로 매력적일 수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한테 우리 이제 4세에서 7세, 4세에서 6세 사이 애들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들한테 맞는 교육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런 루트로 오십니다. 어, 약간 졸업해서 제대로 취직하기 전에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 저 또한 포함입니다. 저도 이제 학교 학사를 마치고 교육 전공을 마치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Teachers College라고 따로 있어요.
약간 한국의 교대 느낌인데 이제 거길 가기 전에 나 학자금 대출 갚아야지. 한국에서 지금 내가 사회 초년생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은 원어민 강사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 옵니다. 어, 대부분 원어민들은요,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다들, 나도 저기, 그, 선재 있죠. 요즘 유행하는 류선재. 류선재 같은 남친 만나보고 싶고, 나도 강남 길거리 지나가면, 나도 카리나 만나고 싶고, 약간 이런 환상을 갖고 옵니다. 왜냐면, 학원에서 비자도 제공해주고요. 집도 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비행기 티켓 그리고 문화체험비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한 1, 2년 한번 해봐야지 일해볼까 이렇게 한국으로 오죠. 이런 식으로 교육과는 별로 관계없는 경험을 바탕으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딱히 아이들과 시간을 제대로 보내본 경험도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도중에 뭐 친구랑 싸우거나 아니면 뭐 양보를 해야 되거나 때를 쓰거나 뭐 아니면 잘 집중을 못하거나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능력도 약간 부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다 큰 성인들 아니면 중고등학생들을 그 언어 학습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원어민이 너무 좋아요. 굳이 교육자 전공이 아니어도 돼요. 하지만 유치원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유치원은 아이들이 뭐 태도, 예의 범절, 습관, 규칙 이런 거를 배우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국인 보조쌤, 부담임이 있다고 해도 많은 부분이 언어에 대한 포커스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한 원어민 강사가 이제 아이가 화장실을 가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이렇게 한국어로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원어민 강사 입장에서는 you only use English, say it in English, in a sentence, English 이런 식으로 화장실에 가고 싶은 아이를 붙잡고 영어로 얘기해야 돼, 영어로 얘기해야 돼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더 긴장되고 더 불안하고 그러니까 교실에서 과제 실수를 하고 그리고 울고 근데 그게 좀 일이 커져서 나중에는 부모님이 이제 컴플레인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영유에서 한국어를 못 쓰는 규칙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제 강제로 영어를 해야 해. 이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공감과 이런 융통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게 좀 원어민 강사한테는 많이 아쉽죠. 또 하나 예시를 드리자면 어, 원어민 강사분들은 이제 영어 문법이나 발음에서 실수를 했을 때 많이들 잘 고쳐주시잖아요. 그게 그 역할인데 아이들한테 엄격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아이들한테 말할 때 그 말투가 있잖아요. 너 이거 틀렸어. 이게 아니라 우리 이거 한번 다시 해볼까? 이걸 어떻게 다시 말할 수 있을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예쁘게 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또 남자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앉아서 똑바로 밥 먹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그게 뭐 아닌 건 아니지만 우리 예쁜 자세로 먹어볼까요? 뭐 꼭꼭 씹어서 꿀꺽 약간 이런 말투가 있고 이게 음. 영어에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유아 교육을 받아보시지 못한 분들은 이런 게 어렵죠. 그리고 아무리 트레이닝이 길어도 이런 영어 유치원에서는요, 많아봤자 한 달? 짧으면 1주의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리고 이거 트레이닝이 뭐 테솔, 뭐 셀타 이런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그냥 그런 거 청강 있죠. 이미 하시는 분들의 청강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mock class 그걸 데모 수업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한 몇 번 하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퀄리티의 수업,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수업이 나올까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원어민 강사분들이 흔하게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이제 커리큘럼의 이해도가 좀 낮다는 거,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계약상 1년, 많으면 2년 이렇게 일하시고 가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도성도 부족하고요. 수업을 그냥 이제 약간 주어진 대로 그냥 쳐내는 식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랑 정말 진짜로 정석적 교감, 이런 상호작용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은 이걸 해야 돼. lesson one done. workbook done.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많아서 조금 약간 아쉽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4~5살 아이가 처음 유치원에 가서 배워야 하는 거는 언어가 아니라 저는 단체 생활, 이런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기본이잖아요. 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사회에 나오는 건데, 이제 자아를 확립하고 친구들과의 갈등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 양보와 배려를 배우고, 그런데 여기에서 영어까지 더해지니까 이 아이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2배가 되고, 이 나이대 아이들은 왜? 엄마, 나 이거 잘하지? 엄마, 이거 봐봐. 나 진짜 잘 먹지? 나 최고지? 너가 최고야. 약간 이 자신감 뿜뿜할 시기예요. 그런데 영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전혀 다른 모습을 한 선생님이 어, 그런 낯선 환경에서 아이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어를 배우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적응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게 적응이 어렵고 오래 걸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뭐 예를 들어서 또 영어를 모르는 아이가 아무도 모르는 공간에 죄송해요. 그러고 이제 나중에 7세 되면 단어 시험도 보고 아이들은 뭐 스피치 활동도 하고 친구가 뭘 물어보는데 본인이 이거를 잘 설명 못한다? 답답하다? 영어로 인해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위축감, 열등감, 수치심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애들이 이제 6, 6세에서 7세에 올라가면 숙제량도 많아지고 시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속상한 마음에 얼른 숙제해. 얼른 숙제해. 이거 시험 다 외워야 돼. 안 그러면 잠 못 자. 너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여기 보내는데 이럴 거야? 이렇게 되면 또 영어에 대한 또 거부감, 진짜 죄책감까지 엄마한테 미안함까지 느낀단 아,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고려해야 되는 문제점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요, 대치동에서는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제일 영어를 잘하는 친구도 영유 출신일 수 있고 제일 못하는 친구도 영유 출신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요. 기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아무리 아이가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어, 영어를 좋아한다고 해도요. 약간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조금, sensitive 한 친구들은 영어 유치원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성격이 활발하고 그리고 말하는 걸 좋아하고 나서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영어 유치원에 훨씬 더 적응을 잘하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 이상 영어 유치원의 그 장점을 잘 흡수할 수 있어요. 반면 이제 좀 내성적인 친구, 아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친구들은 좀 가성비가 떨어지죠. 아무래도 말을 덜하고, 이걸 잘 못 써먹고, 이제 기회가 주어져도 잘 활용을 못하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80%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한 20%, 30%밖에 못 가져가는 게 사실입니다. 네, 기질 차이. 자, 그리고요, 우리가 또 하나의 단점은 학습의 불균형인데요. 영어 유치원의 학습 불균형은 언어적인 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점은 유치원에서는 사회성,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감정 조절, 이런 다양한 중요한 영역들이 있고 이걸 배워야 하는데 영어 유치원에서는 아무래도 영어를 조금 더 집중해야 하니까 이 다른 중요한 분들을 어쩔 수 없이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많이 만지고 교감하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reading, writing, speaking, vocabulary 이런 것까지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불균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시간이 좀 있나요? 이거 되게 좋은 예시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이제 예를 하세요, 하세요. 들어서 아 네네네 제가 그 감자 같은 경우는 내년에 숲 유치원을 보내기로 저는 결정을 했거든요. 왜냐? 너무 이거를 듣고 좋아가지고 이걸 꼭 오늘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수업 방식이 예를 들어서 주제가 흙이다. 그럼 먼저 아이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본인의 그, 그, 팩트들 있죠. 흙이 뭔지. 그거를 아이들이 하나씩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랬어. 우와, 그것도 알아. 그 다음에 선생님이 흙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흙은 이런 거고, 흙은 이렇게 텍스처리 있고, 흙은 이렇대.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듣고 아이들은 또 궁금한 거를 던집니다. 그럼 이걸 듣고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어? 그러면 애들은 거기서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흙은 왜 갈색이지? 왜 감자에서는 흙이 묻어나지? 흙은 왜 색깔이 다 다를까? 크기도 다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창의성과 뭔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사고력도 키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다른 흙으로 어, 다, 다른 흙으로 같은 식물을 심어서 나중에 어떻게 나는지 이제 hands-on experiment 이런 뭐라고 하죠? 액티비티, 실험들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각을 확장하고 그리고 창의성까지 생기잖아요. 반면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는 reading, 흙에 관한 거를 읽고 comprehension, 그리고 그 reading의 vocabulary. 우리가 진짜 영어 배울 때 학원에서 그런 식으로 영어를 가르칩니다. 뭐 당연히 거기에 뭐 색칠 공부도 있고 만들기도 있겠지만 어 생각을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음. 네. 어머. 그래서 보면요. 이거는 영어를 배울 때 두 가지 중요한 과정이 있다고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 딕투스 잉글리시를 하시는 분들도 아시고 저희 수강생분들도 아실 거예요. 두 가지 과정. 인풋과 아웃풋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인풋은 뭐냐? listening, reading. 오케이. 이건 뭐냐? 듣고 배우는 거. 영어 많이 듣고, 영어 노래 많이 듣고, 미디어 접하고, 동화책으로 영어를 읽고. 그러면 아, 여기 미스 레이첼 되게 좋고요. 아서도 되게 좋고요. 블루이도 되게 좋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1, 2, 3학년 이제 권장 도서들이죠. 음. 근데 이게 뭐냐? 이것만 하는다는 게 인풋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와 얘기하고 이번에 미스 레이첼 뭐라고 했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눈 마주치면서 대화하고 정서적 교감, 그런 상호작용 이런 것도 인풋입니다. 자, 그러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겠죠? 아웃풋은 speaking and writing. 말하고 쓰기. 당연히 이제 4세 친구들은 쓰기가 어렵지만 이제 배운 영어, 우리가 인풋 많이 들었었던 거를 직접 사용하고 뭐 영어로 대화하거나 아니면 단어나 짧은 문장을 구성하는 거. 그런 게 아웃풋인데요. 영유는 바로 이 아웃풋을 연습하는 공간입니다. 인풋을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인풋까지 그거를 바란다. 그러면 영유를 보내는 게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내든 안 보내든
인풋은 집에서 무조건 해주셔야 아웃풋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엄마가 영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자주 노출, 인풋을 해주셔야 아이가 아웃풋, 이 영유에서, 이 공간에서 마음껏 뽐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둘 다 같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몰입도가 높은 장소가 어디겠어요? 바로 집이에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자기가 좋아하는 뭐 컨텐츠, 관심사 이런 거를 영어로 자연스럽게 해보다 보면 흥미도도 훨씬 더 높아지겠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로보카폴리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미디어를 노출할 때, 모두 다 영어로 하거든요. 아직 한국어로는 미디어를 노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help, please help, emergency, emergency 이거를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제 미디어를 보고 그런 상황이니까 구해줘 이거라고 알 거예요. emergency가 뭐라고 하는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맨날 똑같거든요. 그 포뮬러가. what's going on? What's wrong? 이런 식으로 매번 에피소드가 다르지만 사용하는 문장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거 나올까요? Where's the phone? 들리세요? Oh, nice. Good job. Yeah, you have two cards. Very good. Next one. Scissors. Where's scissors? Okay, very nice. What is it? What is it? There. 다 7. 근데 돌려봐요. lollipop, 달콤하게 O는 뭐지? O, deer and circle, right? O는 octopus. Octopus. Elephant. Very good. 이거는 뭐지? Window? window? 아니면 반지? Ring? It's a D. D? D? Dog. 이건 뭐예요? Which is? H가 풍부해져서 이게 어떻게 됐지? 갑자기 한글이 돼버렸네? 와, 그치? 이거 한국말로 이거 뭐지? 제가 자, 한국말을 잘 몰라요. 사 할 때, 그치? 아기 할 때, 이 베리가 피는 뭐야? 무슨 단어 있어? pumpkin. Peanut butter. 이거 피 거꾸로 하는 줄 알았어? small b. and small b. 그리고 이거 약간 자동차처럼 생겼어.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아이가 아까 카드가 2장 있어요. 근데 이거를 number 2라고 했을 때 저는 correct 해주지 않습니다. No, that's not number 2. You say 2 cards.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저 영어가 재밌고 놀이고 그리고 뭔가 중간중간 봤었을 때 이 H가 부셔졌어. 그때 그냥 거기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도 창의적으로 생각해 봐서 H가 부러지면 와, 이네? 우와, 이게 애도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언어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애들도 훨씬 더 재밌게 받아들이고요. 네. 좀 부끄럽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중요한 걸 빼먹었죠.
경제적인 것도 무시 못 하잖아요. 저는 영어 유치원이 좀 많이 비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만큼의 값어치를 솔직히 못하는 것 같아요. 월 150에 요즘 250까지 하는데 저 같으면 매달 그냥 재밌는 아이가 좋아하는 책 서점 가서 같이 사고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영상도 구독해서 다양하게 보고 나머지는 영유 갈 돈을 모아서 그리고 실제 영어를 아이가 정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외여행이든 아니면 영어 캠프이든 보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동남아도 그러고 미주도 그러고 영어 캠프 한 달짜리, 4주짜리 캠프들이 많아요. 당연히 800에서 2천만 원까지 가지만 이거를 모아봤었을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휴가를 못 간다, 사주를 못 뺀다, 이러신 분들은, 요즘 키즈 놀이 영어 카페 같은 곳도 많이 생겼어요. 영어 인풋을 줄 수 있는 곳, 아까 인풋과 아웃풋, 인풋을 줄 수 있는 곳. 나는, 영어 도저히 못하겠어. 난 엄두가 안 나. 어, 아웃소싱을 해야 되겠어. 이러신 분들은 이제 이런 영어 놀이 학습, 놀이 카페에 보내면요. 한 번에 4만 원 정도 하는데, 되게 좋아요. 동화책도 읽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뭐 만들기도 하고 차라리 저는 여기를 보내는 게 훨씬 더 영어 유치원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주 5일이면 20만 원, 그리고 한 달이면 뭐 80만 원이면 내가 집에서 동화책 읽어주고 미디어 같이 봐주고 거기다가 여기 원어민 선생님이랑 이렇게 놀이식으로 카페에서 영어 한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어머님들은 진짜 똑똑하시잖아요. 가성비도 따지시고 이제 효율성도 따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 아이가 정말 행복한가? 우리 아이가 영어를 할 때 안정감을 느끼고 있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할지, 영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스테파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후. 많이 떨렸네요. 네, 선생님 너무 저도 들으면서 배우는 거 느끼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이게 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께서만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런 퍼스펙티브가 있어서 저도 들으면서 되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올랐고 많은 인스피레이션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여기 지금 QR 코드도 올려주셨는데 혹시 지금 뭐 준비하시고 계신 수업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얘기 나누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지금 나누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음. 우선은 제가 갖고 있는 인스타그램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영어 회화 쪽은 이제 영어 컨텐츠 를 보시면 되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 일상, 그리고 육아, 그리고 여행.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아까 그 보여드렸던 영상도 다 제 오른쪽 제 개인 계정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저랑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같이 아이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팔로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이제 다음 주 아니면 늦으면 다다음 주에 제가 와디즈에서 펀딩을 합니다. 도파민 영어라고 이제 여러분들의 영어 회화를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를 앞으로 혼자 공부하실 수 있게 컨텐츠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든 지금 나와 있는 컨텐츠로 영어 학습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서 이제 올려놨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영어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 그리고 아이들한테 좋은 컨텐츠 리스트 이런 제 비밀 드라이브까지도 올려놨으니까 많은 관심, 많은 사랑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박 기원 드릴게요, 선생님. 너무 오늘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So,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준비된 걸 take over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프레젠트 해드리고 또 마지막에 Q&A 저희가 질문 미리 받은 거 공유하고 그렇게 가볼까 합니다. So, 제가 그러면 화면 공유를 좀 해볼게요.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요, 몰입 영어 학습 환경의 한계와 해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 이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스테파니 선생님께서 약간 예로 들어주셨던 화장실 가야 되는데 영어로 막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재촉하고 이러면 저 되게 힘들어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뭐 크면서 성격이 많이 이제 뭐 MBTI로 치면 E 쪽으로 많이 변했습니다만 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안에 내성적인 그 자아가 또 있기도 해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이 원에서 느끼게 될 그 심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알아보고 얘기도 좀 해볼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오늘 준비된 이 내용 구성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 한국에서 수능 보고 이 지긋지긋한 교육 시스템을 제가 어떻게 survive 했는지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제 캐나다에서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보고,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부모 또는 어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론을 도출해드리기 전에 그걸 좀 할 만한 그런 어떤 scientific evidence 이런 것들을 좀 share 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나름의 어떤 해결 방안, 제가 고민한 그런 어떤 하나를 제시를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거, 그럼 지금부터 한번 순서를 진행을 해보면요. 자, 이제, 접니다. Circa 1990, I don't remember when. 근데 한 그때쯤이에요. 저의 옛날 모습이고, 저 때 친구랑 싸워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핥혀져 있죠. 아직도 흉터가 있어요. Anywho, 그때 저는 이제 어떤 아이였냐면, 되게 막 만화 이런 거 관심이 많았어요. 만화 이런 것도 엄청 좋아했고, 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유튜버를 괜히 하는 게 아니죠. 인정받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관심 받고 칭찬받으면 그렇게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출장 나갔다 오시면서 뭐 디즈니 만화 같은 걸 이렇게 사오시면요. 방에 처박혀서 정말 이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봤어요. 아무것도 이 영상으로 보여지는 움직임 말고는 제가 이해하는 게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즐겁게 봤습니다. 그리고 대사도 막 외웠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한참 뒤에 이제 디즈니 클래식 같은 것들, 노래나 이런 것들 들려오면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다가 이제는 근데 그 뜻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였어. 헐, 막 이러는 그런 순간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스테파니 선생님께서 감자 이야기 해주셨을 때, 영어로 막 그냥 막 따라한다 이랬을 때, 뭔가 그 parallel을 좀 봤습니다. 아, 저런 식으로 해야 맞아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또 들었었네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는 여러분,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유튜브가 웬 말이에요. 인터넷도 없었던 시절이고, 근데 저는 유독 영어를 굉장히 좋아했고, 또 영어에 좀 일찍 눈이 뜬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굉장히 좋아해서 좀 많이 파고들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좀 시대상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또 보기보다 나이가 있으니까. 당시 교육 과정을 한번 이제 보면 조기 교육, 네, 그딴 거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되게 저도 나름 이제 프리빌리지가 있었던 거죠. 과외를 받았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저 때는 초등학교 때 영어를 안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영어라는 과목이 없었습니다. 뭐 슬기로운 생활 뭐 이런 거 있었지만 영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초등학생들을 타겟팅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막 어떤 학원들이 막 발달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아마 지금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학부모분들 또는 이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아마 비슷한 경험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커리큘럼은 저는 이제 과외를 받고 또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되게 운 좋게 많이 접했으니까 조금 영어에 대해서 친숙한 상태로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얘들아 하면서 칠판에 A부터 Z까지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What's going on? 하면서 이렇게 봤죠. 그랬더니 이제 이걸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약간 저 이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정말 ABC를 가르치더라고요. 14살, 한국 나이로 14살 된 애들을 붙잡고 지금으로 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때 ABC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도 상당했어요. 그게 지금 이제 밀레니얼 세대에서 이제 좀 위쪽, 나이 위쪽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마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원어민 교사 같은 거 없었죠. 그래서 내신 위주 학습을 하다가 이제 수능 모의고사로 초점이 전환되는 이런 게 그냥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 같았어요. 뭐 선택권도 없었고 어떤 뭐 after school curricula 이런 것들도 뭐 따지고 이럴 그런 옵션 자체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학생들이 중학생 딱 됐을 때 ABC 배우고 Hi, how are you? 이런 거 할 때 저는 좀 앞서 나갔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토익 공부를 하고 있었고 수능은 물론 당시 수능 영어는 되게 쉬웠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에 비하면 상당히 쉬웠죠. 그래서 중학교 한 1, 2학년 때 거의 공부를 끝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할 게 거의 없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연결이 돼서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제 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fast forward to 2024.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캐나다로 이주를 하는 걸 결정을 한 다음에 자녀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건 저의 프라이어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국어를 얘가 제대로 하게 만들자. 그래서 나중에 컸을 때 이중 언어 구사자가 될 수 있게 해주자. 이게 저의 가장 primary concern이었지. 영어는 language will come, right? 그냥 시간 지나면 알아서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조급함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 알파벳도 모른 채로 캐나다로 왔습니다. 지금 보면 아이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좀 들어요. 좀 준비를 시켜줄 걸 그랬나? 좀 더 그 트랜지션이 더 부드럽게 느껴지도록 그럴 걸 그랬나라는 좀 후회도 저희 조금은 아버지가 들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요? 네. Right?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는 캐나다에서 이제 킨더가튼까지 가고 그리고 지금은 그레이드 3 초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 제가 앞서 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째 이런 거 있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대치동 뭐 영유 보내고 이제 대치동에 어떤 어학원 같은 데 자녀를 보내시는 분들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공부 잘하신 분들, 소위 말해서 가방 끈 기신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얘는 누굴 닮았을까요? 이런 말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어, 근데 저희 아이가 뭐 모자라다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저도 바이링구얼이고 제 와이프는 트라이링구얼이에요. 트라이링구얼이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아예 일본어가 원어민이었고요. 그래서 두 부모가 이 멀티링구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아이는 진짜 엄청 빨리 픽업하겠지라는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엄마 뇌를 닮아도 아빠 뇌를 닮아도 이건 잘못될 수가 없다. 그리고 너무 나이가 그 언어 이게 acquire 하기 좋은 나이에 갔으니까 정말 이렇게 스펀지처럼 마구마구 흡수할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첫날 가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가서 이제 학교에서 엄청 울었고 너무 답답하니까 못 알아듣고 본인만 빼고 다 영어로 얘기하니까 그게 되게 힘들었나 봐요. 저희 아이가 또 성격이 엄청 낙천적이고 엄청 밝아요. 이따가 잠시 저희 아이 좀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전혀 걱정을 안 했었던 그런 언어가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거 계속 이렇게 좀 exposure만 주면 정말 이게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긴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6개월이 지나도 애가 영어가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고, 사실 완벽한 조건이죠. 부모 둘 다 영어 해. 한국어도 해. 그리고 뭐 엄마는 다른 언어도 막 몇 개 해. 그리고 지금 영어를 쓰는 이런 완벽한 공간에서 아이가 학교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더딘 거예요. 문제가 뭔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그레이드 뭐 킨더가튼으로 들어갔든 그레이드 1으로 들어갔든 2로 들어갔든 다른 아이들은 이미 5, 6년 동안
너무나 방대한 양의 노출, 아까 선생님께서 노출 중요한 거에 말씀을 주셨는데, 노출이 된 상태로 아이랑 같은 그 선상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걸 ABC도 모르던 애가 캐치업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일단 책을 못 읽으니까, 글씨를 모르니까 아이가 처음에 그 이렇게 픽업하는 게 어쨌든 책을 봐야 혼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뭐라도 하나 더 이렇게 길에서 보면 기억하고 지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뭔가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가 뭔가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 사과를 하는 걸 영어로 설명을 잘 못하니까 explain herself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갈등을 빚었던 적들도 있고. 음.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여기 온 지 3년이 됐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현 주소는 다행히, 네, 해피해피한 그런 상태로 잘 지내고 있어요. 어, 너무 재밌는 게 아이가 발음은 제가 아이에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정말 완벽한 원어민 발음을 구사를 해요. 한 3년 정도 있었고, 이제 거기에 이제 노출이 됐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여기 이제 뭐 스테판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쪽뭐 토론토 같은 좀 이런 메가시티에는 뭐 코리아타운도 있고 해서 한국 음식들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한국 스낵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컵라면 같은 걸 이제 좀 사왔어요. 사왔더니 이제 농심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딸은 농심이라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영어로 이제 인지를 한 거죠. 그래서 아빠 그 인스턴트 누들스 그 있잖아. 하면서 뭐 어떤 거? 그러니까 그 농심?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 일본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뭐 테리야키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그냥 그 한국 사람들이 아는 외래어 발음이랑 단절되어 있어서 그런 좀 원어민 발음을 이제 아이가 갖게 됐고 저랑은 반반 영어로랑 한국어로 반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back and forth 이렇게 해요. 자, 근데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된 건 아니고요. 나름의 아이와 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적극적으로 제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학습에. 이거 그냥 두면 일단 다른 것보다 아이가 글을 쉽게 못 읽고 책을 많이 공부를 못하는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이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걸 계속 놓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기회비용이 너무 커지니까 제가 그걸 빨리 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입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학습 스타일을 좀 분석해서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런 걸 좋아하는 걸 내가 아니까 이걸 좀 학습에 접목시켜 보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어, 뭐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빠 죽겠는데 나름 애를 많이 썼어요. 자, 그래서 저희 아이는 되게 예술적인 걸 좋아해요. 뭔가 그리고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고 또 아직까지는 아빠를 좋아해줘서 저와의 시간을 되게 좋아해 줍니다. 그 세 가지를 좀 접점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아빠가 그러면 아이와 그리기, 만들기 이런 걸 함께 해줄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여기 첫 번째 비디오를 한번 연결을 해서 쉐어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어떤 걸 먼저 했냐면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을 이제 플래시 카드를 만들어서 좀 단어를 공부하는 걸 도와주려고 했어요. 자, 요거 한번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Alright, what's the word? No, astronomy. Astronomy. How do you spell it? A R no A S Mm-hmm. T R O Mm-hmm. O Hold on. N O M Y. And what does that mean in Korean? 문 잠깐만. 문으로 시작하는데. I got 3 cards and I need to yell. 하늘을 뭐라고 한다고 했지? 하늘? 문 자?
Ah, that was so close. Try again. 선생과 공부하는 거니까 math를 한국말로 뭐라고 해? 수학. Okay, you're almost there. 학. 천문. 딩동댕. 엄청 오래 걸렸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웨비너 같이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아직 자녀를 아직 안 낳았다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네, it takes a lot of patience. 이렇게 좀 기다려 주시는 게 많이 필요하고요. So, that was one.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두 번째는 좀 어떤 걸 또 해봤느냐면 진짜 좀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어떻게든 저는 아이랑 마주 앉아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좀 하루에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려고 해요. 지금 이 웨비너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설문지에 맞벌이라서 아이랑 같이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주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각자 그 바쁘다라는 것에 대한 뭐 정의도 다를 것이고, 체력도 다를 것이고, 상황이 저마다 다르겠지만요. 저 어제 1시간 반 잤거든요. 1시간 반 자고 지금 아침부터 오늘 웨비너 같이 준비하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아이랑 시간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쪼개보면 시간이 또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제가 아이랑 마주보고 그냥 혼자야 공부해 다 끝나면 가져와 이게 아니라 마주 앉아서 하는 시간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훈련사가 라이언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대? No, how do you pronounce it? 어디지? Growl. Okay, look it up. Look it up 해보고 highlight. You're supposed to highlight that word No, too. but I know what growl is. 으르렁하다. 맞아. 으르렁거리다. Do you know how to spell it though? GROWL. Okay, good. 그래서 그 사육사가 어떻게 했다고? 하게 만들었다고. Okay. Next one. 알았어. Next one. 자, 이런 식으로 아이랑 좀 공부하는 시간, 정말 눈을 마주치고 같이 학습하는 시간 이런 걸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 결과물로 아이가 저랑 영어로 대화를 하는 그 시간이 앞당겨진 거고, 아이가 영어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앞당겨진 거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빨리빨리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지런을 부모가 떨어주는 게 유난히 아니라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초딩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마 이 게임을 아시겠지만, 로블록스라고 하는 그 전 세계 초딩들이 거의 환장하는 네, 이런 게임입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뭐 페이스타임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계속 그게 얘한테는 연습인 거예요. 그런 걸 하면서 대신 이제 이거를 공부랑 연계시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몇 시간 하면 로블록스 조금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또 최근에는 이런 것도 좀 제가 유료로 결제를 해줬는데 월태그이라고 하는 이 게임이 있어요. 이거 저 추천드리고 싶어요. 로블록스랑 좀 비슷해요. 약간 스타일을 거의 카피했나 싶을 정도로 약간 비슷한데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그걸 좀 접목을 시켜놨어요. 한 달에 몇 불이더라? 아무튼 이 게임을 하면서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 게임이 되게 좋은 게 약간 복습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 이렇게 막 포개어서 계속 나와요. 어제 했던 게 뭐 한 이틀 있다 또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아이들이 이제 이런 어떤 rewards 같은 거를 얻으면 뭐 아이템도 살 수 있고 그리고
학년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grade 3 레벨로 하고 싶다, grade 2, 1 레벨로 하고 싶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단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어휘 공부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정말 그냥 막 깜짓으라 그러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른들도 싫어하는데, 어린아이들 더 참을성 없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그냥 아마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걸 아이한테 주고요. 유료 결제 해주고 오케이 단어 공부 30분 이러면 안 하죠. 다 스킵합니다, 여러분. 다 스킵해요. 애들이 다 그래요. 저희 딸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옆에서 같이 해줘요. 같이 보고서 뭐 아까 전에 잠깐 뭐 지나갔던 뭐 scribbleless 이런 거 있으면 자 scribbleless 따라해봐. definition 읽어봐. 그럼 이거 좀 적어볼까? 같이 적자. 그리고서 제가 그걸 이제 example sentence를 만들어줘요. 만들어주고 같이 주거니 받거니 또 얘기도 해보고 비슷한 단어 synonyms도 같이 한번 정리해보고 저도 이제 그런 것들 비교 대조 해주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아이가 그냥 대화하는 것처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랑 게임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일상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다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우리 애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 말어 이러고 모여 계시잖아요. 그리고 스테파니 선생님과 저의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싶어서 와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영유에만 꽂혀 있으면 안 돼요. 영유를 뭘 보고 골라야 되냐? 물론 중요한 질문이지만 그 전에 우리 아이에게 시선이 꽂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는지를 왜 설명드렸느냐면 저는 칭찬받는 거, 남이 인정해 주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그러면 저는 제가 영어를 좋아하게 된 그 계기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fun하고 그리고 acknowledgement 두 가지였어요. fun하고 뭐 recognition 사람들이 너 영어 잘한다 라고 저를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플래시카드 이렇게 넘기면서 공부하는 걸로 또 저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맨 처음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 즐거움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되게 긍정적인 어떤 매개체로 영어라는 언어가 다가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남이 시키지 않아도 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뭐 당시에 그런 학원이 많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학습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모멘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 보세요. 좀 눈이 슬프잖아요, 벌써. 그죠? 눈이 슬프잖아. 이 영유에서 어떤 아이들은 정말 잘 적응해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결과를 내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라우마타이즈 되기도 하고, 그죠? 내가 여기서 나는 약간 되게 심리적으로 학대받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죠? 근데 그걸 또 이렇게 shrug off 할 수 있는 애들이 있고,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선이 아이에게 먼저 꽂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먼저 보세요. 영유를 보내냐 마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한 질문이지만, 먼저 내 아이가 여기에 맞냐 안 맞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캐나다에 올 때, 내 아이는 너무 잘할 거야 라고 너무 자신했거든요. 근데 힘들어하는 이 의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아이를 더 살폈어야 됐구나. 더 아이의 다양한 면들, 예상하지 못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대비시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보는 아이라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여러 가지 그런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스테판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뭐 차라리 뭐 영유 갈 돈을 아껴서 캠프를 한번 간다. 물론 캠프 돈 많이 들죠. 돈 많이 들지만 뭐 그런 데를 한번 가보면 아이가 잘 적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기반으로 결정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자, 제가 인정받는 거 좋아한다고 했고, 저는 뭐 만화를 좋아했다고 했고, 그게 제가 영어를 공부할 때 제공이 저한테 됐던 거거든요. 디즈니 만화를 보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뭐 고등학교 때는 영어 선생님이 모의고사 보면 항상 저랑 제 것 가져가서 답안지처럼 이렇게 답 맞추시고 막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됐어요. 심리적으로나 어떤 저의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을 높여주는데도. 그럼 아이들은 어떨 때 자존감이 올라가는가?
잘하라고 걸박하고 막 다그치고 이럴 때 자존감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항상 이런 접점을 만들어 준 다음에 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어 유치원 정말 좋은데 보내도 애들 자존감 떨어뜨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건 그 아이한테는 좋은 곳이 아니죠. 그리고 그 아이가 거기 가서 자신감이 생기고 재밌고 즐거운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고 주눅 들고 아까 또 스테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듣고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 부모는 또 부모 입장으로 진짜 월을 막 몇백씩 주면서 거길 보냈으면 아이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 늘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쉬운 소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이한테 죄책감으로 돌아오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 우리가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논문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요. 여기에서도 이 동일 지금 보고 계신 이 유치원 영어 수업에서 영어 담당 교사가 사용하는 교수 전략과 유아 반응 똑같은 동일 논문에서 아까 스테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영어 유치원 강사의 어떤 배경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도 있었는데 그거는 좀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것과는 좀 relevant하지 않아서 뺐습니다. 자, 보면 흥미로운 파인딩이 있어요. 원어민 방문 교사에게 유의미하게 많은 단순 거부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어민 방문 교사에게 유의하게 많은 거부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 계속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눴거든요. 하나는 한국인 방문 교사, 그리고 두 번째 원어민 방문 교사, 그리고 세 번째 담임 교사. 근데 아이들이 심적으로 가장 편안해하는 게 담임교사였어요. 담임교사한테는 거부 반응을 잘 안 보여요. 근데 원어민 방문교사, 한국인 방문교사한테는 거부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원어민 방문교사한테 더 많은 거부 반응을 보였다. 이게 한마디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낯선 게 싫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언제부터 구분할 수 있는지 아세요? 태어나고 나서 몇 시간. 몇 시간 뒤에 모국어랑 외국어를 들려주면 구분을 해요. 뇌파가 바뀌어요. 그래서 엄마가 말할 때 또는 같은 언어를 쓰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외국어를 들을 때 뇌파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런 영어 유치원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unfamiliar한 상황에 아이들이 던져지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서 오는 거부 반응이 다 있어요. 정도만 다를 뿐이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잘 다독여주고 관리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이제 논문 관련된 내용인데요. 재밌는 또 파인딩이 있습니다. 자, 별개의 다른 논문이고요. 일반 유아교육기관과 영어 몰입교육기관, 이건 이제 영어 유치원 얘기하는 거죠.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영유를 보내든 일반 유치원을 보내든 아이들이 영어를 딱히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 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어 학습의 양보다는 유아가 영어를 접해본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exposure를 주는 게 중요하다. 뭐 많이 보는 것보다 노출이 됐느냐 이런 것들이 더 아이들이 영어를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많이 주더라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 연구에서 또 어떤 파인딩이 있었냐면 이것도 재밌는 그런 발견이죠. 어머니의 유아 영어 교육에 대한 신념,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말해서 어머니가 열성적이냐 이거예요. 아이 영어 교육에. 이거랑 아이가 영어 활동 선호도에는 영향이 없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넌 영어를 잘해야 된다라고 해도 아이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적 동기, 그리고 수단으로서의 동기, 여기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외부 자극에 내적 동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것이 그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컨클루전 한번 내려볼게요. 일단 첫째, 영어 유치원 보내는 거 좋습니다. 뭐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고 또 어떤 아이들은 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질문이지만 그 전에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자. 우리 아이가 거기 가서 즐겁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언어 능력까지 늘어서 올 것인가? 아니면 굉장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거나 또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려면 커리큘럼을 좀 잘 보셔야 될 테고, 또 원내 활동들 어떤 거 하는지, 우리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 미리 좀 알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보내실 거라면, 뭐 보내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보내실 거라면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emotional support가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지금 아이는 너무나 낯선 uncharted territory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처음 보는 외국인, 우리 엄마랑 되게 다르게 생긴 그런 사람이 앉아가지고 나한테 막 못 알아듣는 말로 막 하면, 저희 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애들은 눈물 납니다. 답답해서 눈물이 나는 걸 수도 있고, 또는 창피해서 눈물이 나는 걸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아이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거니까,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이모셔널 서포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내적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거. 자, 제가 아이 때 제 이야기를 한 이유, 저는 칭찬을 좋아하고 인정을 좋아했다고 했어요. 그게 영어를 공부하면 저한테 돌아왔어요. 그게 저의 내적 동기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은 강요, 외적인 어떤 그런 자극이죠. 그걸로 내적 동기가 움직이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주면서 공부를 시켜야 계속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게임이나 아이의 어떤 취미 이런 것들과의 접점을 얘기를 한 거고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그런 취미나 게임 같은 걸 접목을 시킨 학습을 부지런히 좀 제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정말 밥벌이 하기도 바쁘고 일상이 팍팍하지만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그 정도 조금 더 노력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에만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부모가 함께 하라는 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자녀가 부모가 책을 안 읽는데 책을 읽을 리가 없죠. 그냥 식탁에 앉았다 하면 엄마 아빠 전부 다 자기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아이가 왜 책을 왜 보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부모가 영어에 대해서 열성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뭐 큰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 것을 awkward하게 느끼게 만들면 안 돼요. 집에서 영어를 할 때도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부모가 제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공부 어떻게 하는지 계속 여러분들도 팔로우 하시고, 그리고 또 아이가 집에서도 영어 좀 더 쓸 수 있게 스스로도 영어를 공부를 하시고 자기 개발을 하시고요. 근데 이쯤 되면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러면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어떡하냐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 웨비나도 그렇고 이 전반적인 이 연구 및 이런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게 된 계기가 스테파니 선생님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걸 제가 보고서 맞아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었던 건데, 또 저도 제가 캐나다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되게 유니크한 퍼스펙티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고민 끝에 제가 또 강의를 또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느냐면, 강의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결론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이제 아이랑 영어랑 한국어로 왔다 갔다 back and forth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캐나다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랑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이거를 좀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면서 발음 같은 것까지 교정을 좀 해드리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신 스테판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한번 드리고, 네, 저는 이 수업명을 그래서 다 같이 아이만 잘하게 만들지 말고 가족이 다 잘하자라는 의미로 Fluent Family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 그래서 아이보다 영어를 못해서 아이가 영어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를 내가 모르겠는 분들, 그리고 좀 집에서 자연스럽게 awkward하지 않게 영어 쓰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가벼운 취미처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상황별 어휘 같은 것들을 제공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제 읽어보고 다이얼로그 익스팬드 저랑 같이 해보고, 그러면서 발음 같은 거 문제가 있으면 발음도 제가 좀 교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발음 연습할 수도 있게 대화문도 MP3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커리큘럼이고요. 당장 12월 달부터 이 주제별로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너무 그래서 좋은데요? 아침에 아이들 깨울 때 어떻게 깨울 건지, 그리고 아이랑 그런 것들 영어로 그냥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익숙하면 거부를 안 하는데 낯설면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가 익숙한 어떤 생활의 일부로 만들어 주시는데 학부모분들이 좀 기여를 해주시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준비를 했고요. 이 수업은 지금 디톡스 잉글리시에서 수강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거기 지금 오늘 밤까지만, 지금 저희 자정까지만 할인가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요거 오전 수업으로 잡아놨어요. 시간을 화목 오전 11시에서 12시. 제가 왜 11시로 잡았냐면 엄청 섬세한 생각이 또 그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원 애들 드롭업 하면 엄마들끼리 네트워크 해야 되잖아요. 하고 오시라고. 할 시간 드리는 거야. 하고 오시라고. 그래서 하고 소나기. 커피 한 잔 때리고 들어오시면 딱 11시. 그래서 수업 한번 듣고 점심 식사하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하루, 네, 이렇게 열어드리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뭐 수업 소개도 수업 소개인데,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게 이 영어에 대한 어떤 거부감 없이 자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웨비나와 그리고 강의를 준비를 해봤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좋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 네, 오래 저희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질문을 한 10분 정도만? 10분 정도만 하고 끝낼까요, 선생님? 네. 그래서 질문을 저희가 좀 준비된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 제가 몇 개를 좀, 선생님께서 혹시 어드레스 하고 싶은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어, 몇 개를 짚어볼까요? 음, 저는 그 커리큘럼이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진짜, 음, 막막하신 분들한테 정말 좋은, 그리고 요즘 엄마표 영어 너무 음, 좋잖아요. 그리고 저도 정말 그 아이 눈 마주치고 이렇게 정서적 교감을 하면서 하는 게, 어, 원어민 강사한테 영어 배우는 것보다 너무 좋다라는 저도 그 퍼스펙티브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어, 음. 전 남편 수강 신청 대신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저는 거기서 조금 더 가가지고 음, 질문 몇 개 한번 해볼게요. 어, 네. 어, 이 질문을 주신 분의 아이디나 이런 거는 얘기 안 해도 되죠? 네,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질문이 영유 이후 미디어로 매일 영어 노출 시 뭐 시간이나 프로그램을 추천해 달라고 이제 음, 리퀘스트를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감자한테도 저는 영어로 only English 미디어 노출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룰이 따릅니다. 첫 번째, 저는 TV로 보지 않습니다. 네, 음, TV로 보지 않고 좀 약간 조금 저는 꼰대스러운 게 있는데 어, 네, 테이블에 앉아서 봅니다. 절대 컴포터블하게 보지 않아요. 그냥 엉덩이에 힘을 길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왜냐면 아이가 30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것도 해라 해서 저는 하루 30분,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는 하지 않습니다. 또 왜냐면 너무 이제 도파민이 분출이 돼서 일정한 시간에 딱 이제 하원하고 놀이터에서 좀 놀고 간식 먹으면서 약간 아이가 휴식할 수 있는 시간대만 노출을 해주고요. 이제 영유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저도 약간 좀 유난인 엄마이긴 한데 요즘 막 뽀로로 막 이렇게 화면 전환이 빨리 되는 거 있죠. 전 그런 걸 노출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90년대 저희가 봤었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었던, 태우 선생님은 아니고, 제가 봤었던 약간 느린 거 있죠. 아서이나 아니면, 저기, 바니. 보라 색깔 그 공룡 있어요. 큰 거. 바니, 도라 the Explorer. 이거 제가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드릴까요? 아니면, 네. 그러면 제가 나중에 공유를 또 따로 드리든지 단톡방에 네네네. 그러면. 네네. 그래서 그러고 요즘 거는 이제 페퍼 픽, 블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영어로 접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미스 레이첼은 어, 애기였을 때 미디어 노출하기 전부터 그냥 그 소리만 이제 노출시켜줬었어요. 미스 레이첼. 너무 좋아요. 미스 레이첼. 네. 그리고 이제 초등
학생, 이제 고학년 대상은 이제 뭐 Adventure Time, Magic School Bus 이거 너무 좋죠. 이거는 옛날부터 쭉 인기가 많았었던 과학 지식까지 이렇게 쉽게 풀어주고 되게 재밌어요. 제가 봐도 재밌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그냥 미디어 노출만 하는 게 아니라 끝난 다음에 How was the show? 이런 짧은 거는 솔직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How was it? 아니면 한국말로도 아까 그거 하는 거 봤어? 우와, 이거 왜 아까 걔는 그랬을까? 왜 만약에 감자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약간 한 번 더 생각하게끔, 한 번 더 꽈주는 그런 어, 학습은 아니지만 그런 습관을 길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음, 이걸 또 일상생활에 연결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어저께 봤었던 거 있잖아. Hey, 페퍼팩에서 나왔네? It's time to have breakfast. It's time for 뭐, it's time for 어, it's time to sleep. 약간 이런 식으로 그때 봤었던 대사를 다시 읊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아이랑 이런 것들 보시고, 아까 제가 아이랑 뭐 게임을 할 때도 항상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거나 서로 인터랙트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그런 거에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음, 아까 전에 제가 awkward하게 만들면 안 된다, 영어 하는 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드린 거냐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갑자기 어제까지 영어 하나도 안 하던 엄마가 막 갑자기 막 이래가지고 So my son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아들이 막 엄마 왜 저래 막 이러죠. 그래서 awkward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아이를 파악하시란 말씀을 드린 게 저는 제 아이가 뭔가를 재밌게 하게 하려고 하면 좀 애 앞에서 좀 이렇게 silly해지거든요. 막 장난도 치고 제가 브리시 TV에선 잘 안 하는 이런 행동들 제 아이 앞에서는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awkwardness를 없애는 나름의 어떤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있죠. 그걸 축으로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 음, 그 awkward한 걸로부터 이렇게 distract 될 거예요. 아이가 awkward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내가 좋아하는 액티비티를 하면서 동시에 영어라는 그 자극이 이렇게 parallel하게 따라오니까 점점점 그것도 아이가 익숙해질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덜 어색하게 느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비슷한 질문들 좀 주신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저는 어떤 거 하나를 좀 어드레스하고 싶었느냐면 그 캠프 보내는 거 관련된 질문을 또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일단 이 북미 지역이나 뭐 이런 곳들 캠프 되게 비쌉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돈 몇천 깨질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그 레지스트레이션 자체도 비싸지만 뭐 플라이트 티켓도 요즘 되게 비싸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그 하우싱 자체가 너무 비싸요. 음, 그래서 진짜 막 으리으리한 호텔도 아니고 무슨 라지 같은 한국으로 치면 무슨 산에 있는 막 이런 별장 그것도 약간 허름한 별장 뭐 이런 거 하나에 애들 때려넣고 재우는데도 그 하루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돈이 막 엄청 불어나는데 자, 이 질문을 이렇게 딱 주셨습니다. 그대로 퀘ote 해보자면 해외에서 한두 달 정도 영어 캠프 참여나 여행이 영어에 도움이 될까요? 거기에 대한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안 돼요. 두 달 갔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음, 두 달 갔다 오면 애들이 영어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영어권 국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캠프를 잘 고르셔야 되겠죠. 뭐 되게 애들이 막 집에서 게임하는 거 좋아하는데 막 엄청 피지컬한 거 많이 하는 그런 데 보내시면 영어를 싫어해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럼 돈 날리고 영어 싫어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잘 보셔야 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 그 비싼 돈을 주고 두 달을 보내서 영어가 안 늘어서 그 무슨 소용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아이가 이 영미권 문화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적 동기가 생긴 거예요. 그럼 가만히 놔둬도 얘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로파일럿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엄마는 영어 공부 그만해도 돼. 이제 해방이야. 해방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면 계속 옆에서 보조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캠프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의 마인드셋이나 퍼셉션을 바꾸는 도구. 그러니까 영미권 국가나 어떤 영어라는 언어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고 거기에 대한 호감을 키우는. 근데 그러기에 그만한 돈이 가치가 있냐?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봐요. 음.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유 같은 데 안 보내고 그냥 서머 스쿨 같은 거 열리면 거기만 막 음. 매 여름, 매 겨울마다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 영어를 관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어 실력의 단기 향상을 생각하신다면 그건 무리수고요. 당연히 안 되고. 다만 아이가 어떤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내적 동기를 만들어주고 또 영어에 친숙해지게 만드는 장기적으로 가신다면 그런 것들에 서 충분히 가치가 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질문 하나 정도만 답을 해볼까요? 선생님 혹시 질문 답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영어 유치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음, 이 질문을 보면, 영어 유치원 선택 시 무엇을 기준으로 깐깐하게 검증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이제 또 음, 이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아까 강사의 퀄리티라고 했었잖아요. 음, 그 강사의 자질을 보시면 돼요. 저는 음, 뭐 어디 학교에서 뭘 전공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고, 원어민 강사가 at least 테소리든 아니면 뭐 셀타든 어떤 이런 어린이 교육 관련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한번 그 실장님한테 물어보세요. 4세 특히 7, 6세는 뭐 그렇다 쳐도 4세 이제 막 들어가는 어린이집 졸업하고 들어가는 친구들 반에 담임 선생님이 무조건 저는 이거를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철학. 여기서 음, 말하는 정말 요즘 되게 그 가스라이팅과 되게 카피라이팅이 자극적인 게 많아요. 무슨 뭐 메타인지 뭐 코딩 뭐 넥스트 일론 머스크 이런 되게 자극적이고 되게 혹하는 그런 문구가 아니라 정말 뭐 약간 뭐 사랑, 희망, 소망 약간 이런 간단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교육 프로그램이 언어 학습만 이렇게 밸런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느 정도의 놀이의 균형, 스토리텔링, 뭐 미술은 어떤 미술, 음악, 이렇게 다른 특화된 그런 교육도 어떤 게 있는지, 잘 되어 있는지,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 뭔가 어, 언어와 살짝 멀어서 이런 다양한 수업도 있는지도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영어 사용 이런 그 환경, 그리고 이거 빈도수, 이 hours인데요. 아무래도 6시간 보낸다고 6시간 주구장창 영어만 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달고 살아요. Don't speak Korean, speak English 이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애들끼리도 그냥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다 한국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몰입 환경, 이 그 몰입 시간이 얼마나 되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쓰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놀이 시간 아니면 뭐 일상적인 활동할 때 얼마나 영어를 사용하는지 이거를 당연히 그 상담 실장님한테 물어보면 애들 코리안 절대 안 써요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둘러봐도 돼요? 하고 수업할 때 그 시간에 가서서 보세요. 한번 음, 그 수업 한번 잠깐 들어도 될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서 no라고 하시는 분은 없어요. 어, 음, 그런 것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로드맵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영유만 보내고 영어 학습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유치원 이후 초등학교 뭐 중등 영어 학습에 이 연결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 커리큘럼이 이제 되는지 이런 것도 장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영어 학습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
너무 지금 이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막 엄청 열심히 받아 적고 있을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해하셨던 점을 딱 이렇게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을 엄청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걸 다 한 분 한 분 다 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나중에 또 좋은 기회로 이런 비슷한 행사를 하게 된다면 이런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에서 좀 인사이트 얻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답변을 저희 프레젠테이션에 녹여내거나 아니면 Q&A를 또 한번 진행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스테판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웨비나 줌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호흡하고 계신 분들 네, 특별히 또 감사드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라이브를 동시 송출하고 있어 유튜브로도 많이 보고 계신데 뭐 공감들도 많이 해주시고 도움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 네, 뿌듯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again 그 Fluent Family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 웹사이트 좀 보여드리면요. 이게 지금 오늘 밤 12시까지만 아까 말씀드린 할인가로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 Fluent Family 들어가셔서 네, 요거 한번 수강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단톡에도 네, 링크 드리고요. 지금 유튜브 줌 채팅방에다가 전부 다 아까 링크 드렸으니까 그거 체크아웃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Alright. 자, 이렇게 한번 그럼 마무리 해볼까요? 네. 재밌었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 오늘 너무 많이 유익하고. 배우고 많이 영감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Thank you. Bye. Good night. 네, 바이바이. 굿나잇.